5천만원 주고 쓰레기차를 샀다. 보기만 해도 자극적이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일이고 아마 보시는 내내 화가 치밀어 오르실 겁니다. 기사 제목도 이렇게 그대로 나왔더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길래 결함이라도 터진 건가? 아마 심했으면 심했지 덜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무슨 일인가 봤더니 한 50대 고객이 수입차를 5천만원 주고 구매했다고 합니다. 어떤 가성비 좋은 수입차를 산 건가 했는데 알고 보니 중고차를 구매한 거였습니다. 구매 당시 중고차 성능 상태 기록부에는 침수 기록이 없었고 사고 온 적도 없어서 구매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구매 후 얼마 뒤에 운행을 하는데 이상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을 받아봤더니 침수차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합니다. 와, 이게 한 10년 전 얘기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이 고객은 당연히 해당 중고차 딜러한테 항의를 했는데 딜러는 침수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핑계를 대고 아예 잠수를 타버렸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침수차 사례 중 하나라고 합니다. 아직도 허위 미끼 매물뿐만 아니라 침수차를 포함한 사고차 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 4월 한 달 동안 소비자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국내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복수응답 가능 조사였는데 허위 미끼 매물이 문제라고 답한 사람은 80%에 달했고 불투명한 중고차 가격 정보가 문제라고 답한 사람은 70%에 달했습니다. 성능 점검 기록부에 대한 낮은 신뢰도도 60%, 이 중에 강매 행위가 38%에 달한다는 것도 놀라운 것 같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피해 경험이 있는 64명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 중 침수차 피해자는 15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침수차나 사고차 같은 걸 비싼 값에 강매하는 허위 미끼 매물 피해자도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요즘 한창 장마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침수차 피해가 얼마나 많은지도 알아봤는데요. 우리나라 주요 손해보험사에 따르면 2020년 7월 기준 한 달 동안 피해차 접수 건수가 2,408대에 달했습니다. 피해액은 259억 원으로 집계됐고요. 한 달 동안에만 이렇게 많은 차가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중고차로 나오지 않는 것도 이상하죠. 2020년 7월부터 9월까지 중고차 시장에 침수차 경고가 발령되기도 했잖아요. 이때 태풍이나 집중호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차만 2만 대가 넘기도 했습니다. 사실 침수차를 사고 파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 차를 파는 소유주나 딜러가 침수차라는 사실만 제대로 알려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중고차 딜러들이 이걸 속이고 판다는 거죠. 왜냐면 침수차라는 사실만으로 거래가 어려운 건 당연하니까요. 그렇더라도 침수차라는 걸 속이고 팔면 안 되는 이유가 만약에 내가 침수차인 걸 인지하고 샀어요. 그러면 미리 점검을 해서 타든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사면 당연히 정상적인 차인 줄 알고 점검을 안 하겠죠. 자동차는 전자장치랑 기계장치로 구성된 물건입니다. 물에 닿으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심지어 고장이라는 게 나 지금부터 30분 뒤에 고장나니까 각오해 이러고 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고와 고장은 갑자기 납니다. 만약에 운행 중에 고장이 나서 장치가 작동을 안 해요. 이러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중고차 업계에 이런 사례가 얼마나 많으면 매년 뉴스가 나오냐 이겁니다. 침차라는 걸 속이는 게 돈이 더 들어가고 오히려 손해인 짓이라 잘못된 정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침수차라는 걸 속이는 방법이 꽤 간단하거든요. 이게 막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 것 같은데 침수차를 속여 판다고 해서 모든 부품을 바꾸는 게 아니죠. 침수차라는 게 걸릴만한 부품만 교체하고 꼭 교체하지 않아도 되는 건 씻어내면 그만이거든요. 심지어 소유자랑 번호판 같은 걸 여러 번 바꿔서 침수차인 사실을 숨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탁된 침수차는 중고차 시장이나 사기꾼한테 넘어가고 이게 저렴한 허위 매물로 팔리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야, 이 정도면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지 않는 게 이상하네. 중고차 딜러들이나 반대하지. 소비자들은 찬성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현대기아차 중고차 사업 진출이 1년이나 연기됐다고 합니다. 지난 4월에 중고차 단체에서 당시 대통령 인수위에 의견서를 전달했죠. 이때 제출된 의견서 내용은 뭐였나요? 현대기아차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중심이었고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은 중고차 산업의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 매매업계를 이해하지 못한 시대착오적 판단이다. 관련 산업 종사자 30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개월 전에 말씀드렸죠. 이미 중고차 업계는 2013년부터 무려 10년 가까이 적합 업종으로서 보호를 받아왔다고요. 이 시간 동안 뭐하고 이제 와서 유예해달라는 건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고요.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도 중고차 업계를 옹호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한창 이렇게 논란이 있는 와중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름이 어려운데 그냥 이런 겁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는 게 적합하느냐를 심사하는 건데 결국 심의회는 현대차랑 기아의 중고차 판매업 사업 개시 시점을 1년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그룹의 중고차 시장 진출은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문제는 내년이라고 해서 바로 활성화되는 게 아닙니다. 내년 1월부터 4월까지는 현대차랑 기아가 각각 500대 내에서만 인증 중고차를 시범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점유율도 2년 동안 제한을 둘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제한을 두는가 봤더니 중고차 시장 점유율로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고요. 현대차는 2020년 4월 30일까지 2.9%, 기아는 2.1%로 제한됩니다. 그리고 2025년 4월 30일까지는 현대차가 4.1%, 기아는 2.9%로 제한되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내려진 사업조정 권고가 2025년 4월까지 무려 3년이나
적용된다는 거죠. 만약에 이걸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에 따라서 이행 명령이나 벌칙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고 합니다. 이건 사실상 3년 동안 중고차 업계를 또 보호해주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맞는 건가 싶습니다. 지금 10년 가까이 기회를 줬는데도 제자리인 중고차 업계는 아무런 제재가 없는 거잖아요. 침수차 같은 허위 매물을 판매한 딜러 처벌 기준도 그대로고 대기업만 진출을 제한한다는 게 진짜 소비자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점유율을 제한하는 이유는 뭔가요? 독과점 시장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왜냐면 작년에 이게 한창 논란일 때 국회의원들도 대기업 진출은 독과점을 심화시키는 논리라고 비판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오히려 점유율 제한이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신차 대기 기간이 심각해지면서 중고차 가격도 뛰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중고차 업계는 신뢰도가 바닥이라서 매물 자체에 대한 신뢰도 역시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기업이 판매하는 중고차로 눈을 돌릴 겁니다. 그런데 강제적으로 점유율을 제한해 뒀어요. 이건 나라에서 공급량을 강제로 조절하는 거잖아요. 이 와중에 대기업 중고차를 찾는 수요자는 많으니까 현대차가 파는 중고차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왜? 공급은 소수인데 수요는 엄청나게 많으면 이건 가격으로 수요를 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건 특정 중고차에 대한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내용을 보면 중고차 업계는 어떻게 봐도 괘씸하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어쨌든 내년부터 현대차가 진출한다는 게 확정된 건 맞잖아요. 그래서 중고차 업계가 분주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중고차 업자들이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K카는 내 차 사기 홈서비스를 강화해서 지점을 확장할 거라고 합니다. 전국 47개 오프라인 지점으로 차를 모아서 진단과 관리 과정을 거친 후에 K카 웹사이트랑 앱에 등록해서 판매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현대차 그룹은 현대차 말고 현대글로비스가 운영하는 방향으로 우회해서 진행 중입니다. 오토벨 소개해드렸죠. 여기는 허위 매물 원아웃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오토벨 플랫폼에서 허위 매물을 판매하다가 적발됐잖아요. 그러면 이 판매 업체는 회원 자격이 영구 박탈됩니다. 오토벨 인증 판매 업체가 되려면 소속 매매 상사의 사업자 등록증하고 종사원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하니까 자격 박탈도 비교적 쉽게 걸러낼 수 있겠죠. 엔카닷컴은 엔카 보증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고차를 샀는데 고장나면 신차처럼 일정 주행거리나 일정 기간 동안 보증 수리를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뭔가요? 생계형 적합 업종을 외치던 중고차 업체나 딜러들이 아니라 이 움직임 역시 기업 단위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K카, 엔카, 현대글로비스 죄다 기업이잖아요. 대체 중소벤처부의 3년 제한이 무슨 의미와 실효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동차 노조를 비판할 때 숫자로 된 자료 그리고 이게 근거가 되는 성과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사실 중고차 업계는 이미 늦었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실제로 중고차 구매 피해가 얼마나 줄었는지, 허위 매물 거래 건수가 얼마나 줄었는지 이런 걸 숫자로 증명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중고차 업계를 보호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허위 매물 딜러들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고 이걸 통해 중고차 업자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어 갔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침수차 피해가 계속되고 있어서 중고차 시장 현황까지 연결지어서 다뤄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승현 안PD의 스포일러 안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